네, FAT 1급 제54회 기출문제 풀이. 이번 시간은 평가 문제, 실무 수행 평가에 대한 평가 문제 62점 한번 해결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입력할 때 유의사항, 요거를 여러분들이 시험 때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정답은 숫자로만 입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표시라든가 뒤에다가 원이라든가 건이라든가 매 이런 것은 생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금액 입력 시 천단위 구분기호, 요 콤마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이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1,245,000 원일 경우에 이렇게 1,245,000 이렇게 입력해도 맞고, 그냥 콤마 빼고 1245000 이렇게 입력해도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수는 마이너스, 이 숫자 앞에 요 마이너스를 꼭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4번 정답이 0인 경우에는 숫자 0을 답으로 꼭 입력을 해야 돼요. 그냥 공백으로 놔두면 0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5번 거래처 코드 번호는 5자리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에 00을 생략해 버리면 안 돼요. 5자리로 꼭 거래처 코드는 입력해라. 6번 도전 프로그램 입력 방법과 다르게 평가 문제의 답안 입력 시 천단위 숫자, 여기 플러스 기능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답안 입력할 때는 동그라미 3개 입력할 때, 우리가 도전 프로그램에서는 플러스 하면 동그라미 3개 입력되잖아요. 답안 입력할 때는 그런 기능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7번 수행과제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고 답을 구한 결과가 모범 답안과 다른 경우 오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일단 입력을 다 하고 답안을 작성해야지, 과제 수행을 않고 답만 맞추는 것은 오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11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조회. 봄날 시계의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카드 거래처의 매입 관련 거래처는 1개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갑니다. 거래처 등록에서 카드 거래처 탭을 클릭을 합니다. 자, 카드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실무 수행한 것과 관계없이 백데이터로 제공되는 것이니까, 네. 자, 매입 거래처가 1개다. 1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많습니다. 매입 거래처 카드. 따라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1번 클릭하시면 4점 얻게 됩니다.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조회. 선물 포장재 173번. 선택 가능한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가가지고 173 숫자 입력해 보세요. 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173 입력하시면 173번 선물 포장재 나오죠. 자, 포장재 구입 현금 지급 있고, 포장재 구입 대금 미지급 있고, 카드 결제 있고, 4번이 없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다음 13번 1월계표 조회. 5월에 발생한 판매 관리 비중, 지출 금액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월계표 가셔가지고 5월을 조회합시다.
전체 메뉴에 가서 1 월계표 클릭하죠. 자, 월계표 탭을 클릭한 다음에 5부터 5라고 입력하세요. 자, 판매관리비는 아래로 쭉 내려가야 판매관리비 보입니다. 여비교통비 맞나요? 틀렸죠? 차량유지비 맞나요? 틀렸죠? 복리후생비 맞나요? 네, 복리후생비가 올바르게 연결됐습니다. 1278600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답이 달립니다. 다음 14번 1월계표 6월에 발생한 보험료의 금액은 얼마냐? 자, 지금 월계표니까 여기를 6월부터 6월로 고쳐주세요. 6월부터 6월. 자, 보험료 판매관리비에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서 보험료. 자, 6월에 발생한 것은 이거 19만 5천원 이거죠. 네, 여러분 답지에다가 195000을 입력하시면 돼요. 답안에. 다음은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월계표 문제입니다. 7월부터 9월 현금으로 지출한 판매관리비는 얼마인가? 네, 지금 월계표를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세요. 7월부터 9월 이렇게요. 판매관리비 아래로 쭉 내려가서 판매관리비 줄을 클릭하고 현금 지출은 이것이 현금 지출입니다. 7978320을 입력하시면 돼요. 답에다가 7978320. 다음은 16번 보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해서 8월 말 미지급 세금의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자, 합계잔액시산표 가봅니다. 합계잔액시산표 1월계표 바로 밑에 있네요. 8월 31일에서 엔터. 미지급세금이라는 것은 유동부채로 가야 있죠. 유동부채로 내려가면 미지급세금 여기 있습니다. 부채는 대변 계정이기 때문에 잔액이 대변에 남아야 되는데 비어있죠. 8월 31일 현재 제로. 비어있는 건 0입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인 것이죠. 다음 17번. 합계잔액시산표 조회에서 8월 말 선납세금의 잔액은 얼마냐? 지금 현재 열려있죠. 합계잔액시산표 8월 말로 입력되어 있죠. 선납세금 당좌자산에 있습니다. 769300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이 되는 셀은요, 컨트롤 C 해가지고 답안 작성하는 답안란에 있잖아요. 예, 답안란을 이제 왼쪽에다 꺼내놓고 여러분이 시험을 볼 텐데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다음에 18번 거래처 원장 조회. 8월 말 주식회사 겨울유통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거래처 원장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원장. 8월 말이지 않습니까? 앞에 날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요. 뒤에 날짜를 8월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코드 같은 경우는 외우는 게 좋아요. 네, 외상매출금 코드는
물론 모르면 검색을 여기서 물음표 단수 눌러서 할 수밖에 없지만 108번 외워둡시다. 자주 나오는 코드니까 엔터로 지나갑니다. 겨울 유통을 여기서 찾으면 돼요. 잔액 106-900-000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해가지고 답안 작성하는 에다가 커서를 찍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답안이 입력됩니다. 다음에 19번 거래처 원장 9월 말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의 거래처 코드는 항상 5자리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9월 말로 입력하시고 여기 뒤에 날짜를 이제는 9월로 바꿔요. 거래처 원장에서. 그리고 계정 과목 코드는 미지급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미지급금이 253번인데 모르시면은 물음표 단수 눌러서 미지로 검색하시면 되죠.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에서는 엔터.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의 코드 번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잔액란이 쭉 있는데 가장 적은 것은 이거죠. 11만 220원. 그래서 01500 5자리 코드 이거 있죠? 코드가 복사되네요.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제 답안 입력하는 곳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네요. 자, 재무상태표 열으셔가지고 12월 말 12월 달로 아까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당좌예금 12월로 입력해서 당좌 자산에서 찾습니다. 당좌예금은 현금 바로 밑에 있어요.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40-600-000입니다. 40-600-000. 다음에 21번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 12월 말 예수금의 잔액은 얼마냐? 지금 12월 말로 작성해 놨어요. 예수금은 유동부채에 있습니다. 유동부채에서 이 금액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1117170입니다. 다음에 22번 재무상태표 조회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네, 2월 이익잉여금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478514070이죠? 네, 그래서 2번입니다. 네, 분계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으면 요 답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입력을 했을 때 요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478514070.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번이 답이었죠. 다음에 23번 손익계산서 조회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은 얼마냐? 손익계산서 여러분 열어놓은 게 있으면 클릭하시고 없으면 실행하면 됩니다. 12월로 조회해서 단기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은 밑으로 내려가야 있습니다. 이 금액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돼요. 10161000입니다. 10161000. 다음에 24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에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1에서 작성된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얼마냐?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전체 메뉴에 여기를 실행합니다.
자, 거기에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에서 하는 말은 이 1번 탭을 말하는 거예요.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 12번이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258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은요. 애적금 현황 조회 문제입니다. 6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자, 애적금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애적금 현황은 여기 금융자금관리의 두 번째 있습니다. 6월 말이기 때문에 잔액 탭에다 클릭하고 여기를 6월 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또 한 번 엔터 치면 말일로 입력이 되고요. 잔액란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당좌 5385.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번이 옳았죠. 아, 틀렸네요. 1번은. 2번 국민은행 보통 407730. 2번이 맞네요. 1번은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2번이 맞았으니까 여기를 2번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죠. 다음 26번 지급어음 현황을 조회해서 8월 말 지급어음의 미결제액은 얼마냐. 자, 전체 메뉴에 지급어음 현황 자금관리에 있는 메뉴입니다. 클릭하시고 8월 말에 미결제액을 물어봤어요. 8월 말에 미결제액이라는 것은 만기로 하면 안 되고, 자, 지급음 현황, 지급은행별, 거래처별로 가야 될까요? 거래처별로 가셔가지고 잔액으로 해서 만기는 이게 8월 말 지급어음의 미결제. 지급어음 현황에서 보는 것보다 이게 여기 선택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예, 여기는 재무상태표에서 말이죠. 8월 달로 조회하면 돼요. 재무상태표에서 8월 달로 조회하시면 지급어음이 매입 채무잖아요. 그래서 유동부채에 있는 지급어음 요것이 됩니다. 1000만원. 자, 이 1000만원과 1000만원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급어음 현황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만기일별로, 이거 만기일별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만기일로 해서 엔터 8월 말 8월 엔터 이건 8월 말에까지 만기가 되는 것인데 여기 봐도 미결제는 1000만원이네요. 이것은 그런데 만기가 8월 31일인 것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8월 말에 미결제라는 것은 만기가 9월인 것도 미결제로 나와야 되고 10월인 것도 미결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우연히 맞긴 맞았습니다만은 여기 뒤에 날짜를 12월 말일로 한번 넣어보면은 그래도 1,000만 원이군요. 네. 그래서 어차피 네, 뭐 8월 말로 조회해도 미결제가 1,000만 원. 12월 말일로 조회해도 1,000만 원. 그러기 때문에 뭐 어차피 답은 맞는데 이런 문제의 질문의 답은 사실은 재무상태표에서 8월 말로 조회한 지급어음의 잔액 이게 미결제 금액 가장 빠르게 조회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이걸로 조회하는 게 더 빠를 뻔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문제네요. 2기 예정이면은 7월부터 9월이라는 거 알아야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난에 세액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해야 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16번 난에 세액을 물었죠. 네. 16번 난 번호를 보고 찾아가시면 여기고요. 세액난이 이거니까 클릭이 되죠. 821 380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는 아시죠? 컨트롤 C 컨트롤 V 821 380. 다음 문제 28번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2기 예정 7월부터 9월이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바로 밑에 있는 메뉴이죠.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매출의 전자 공급가액은 얼마냐 그랬죠? 전자에 있는 공급가액 이걸 말하는 거죠. 복사가 안 되죠? 그래서 215020000을 답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건 복사되나요? 이것도 안 되네. 뭐 이거나 같은 답이 여기 있는 걸 보고 해도 되고 이걸 보고 해도. 자, 다음은 29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2기 예정신고기간에 전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수. 자, 매입세금계산서 매수입니다. 전자. 자, 매입은 밑에 있죠? 전자 매수. 전자의 매수는 14죠. 그래서 답을 14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30번 2기 예정 신고기간의 매입 계산서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계산서 합계표로 가야죠. 이건 세금 계산서 합계표니까. 자, 계산서 합계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바로 밑에 있는 이것입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 2기 예정 7월부터 9월. 매입 계산서의 합계 금액입니다. 매입 계산서 여기고요. 합계 금액은 이것입니다. 합계 요 금액 750000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수행평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작업을 한 것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가세 신고 관련 서류라든가 또는
거래처 원장 또는 월계표, 일계표, 합계전 엑스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 등을 보고서 빨리 답을 찾아서 입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을 요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반복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60페이지 문제. 마지막 문제는 회계 정보 분석이라는 문제이고요. 하나가 4점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맞는 답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요. 봄날 시계의 전기 유동 비율을 계산하면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계산해라. 공식을 다 알려줍니다.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분수는 분자를 먼저 입력하고 나누기 한 다음에 분모 입력하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전기분 데이터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재무상태표를 조회합니다. 12월로 작성된 것을 열어야 됩니다. 12월 달로 조회하시면 돼요. 자, 전기분이라는 것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 전기분 금액입니다. 자, 유동자산을 찾으셔가지고 계산기에다가 476330을 입력을 해야죠. 손계산기 쓰는 것이 편하신 분은 손계산기로 계속 연습하시고, 이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를 쓰려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나누기 클릭하고 유동부채, 유동부채 밑으로 내려가야 있죠. 여기가 유동부채입니다. 7400000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줘야죠. 엔터 하면은 결과값 643. 4번이 답이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질문은 봄날 시계의 전기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어요.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조회합니다. 12월 달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전기분 거니까 단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전표 입력이 틀렸더라도 이거는 전기분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맨 먼저 해도 괜찮아요. 전기분 거이기 때문에 기초정보관리 문제를 하고 나서 이걸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전기분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해서 계산기에다가 396000000을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매출액은 저 꼭대기에 있는 거죠. 매출액 254890000을 입력하고 곱하기 100 15 나왔죠. 15.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 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54회 기출문제의 평가 문제 앞에서 전표 입력한 것을 토대로 해서 62점짜리 평가 문제와 그리고 회계정보 분석 문제
4점짜리 2개 하면은 8점이죠. 그러면 62점에 8점을 더하면 얼마예요? 70점. 그래서 실무가 70점, 이론이 3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54회 풀이를 다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